네, 이번 시간은 184페이지고요. 1번 경우의 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겠는데요. 사건과 이제 경우의 수인데 경우의 수를 배우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겠죠. 사건이라는 것은요,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라는 것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부르고, 경우의 수는 그 결과값이 일어날 수 있는, 즉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말을 합니다. 밑에 예를 들어 볼게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모든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해야 된다. 첫 번째, 빠짐없다.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게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짝수의 눈이 나온다. 이게 바로 결과값이죠. 그래서 얘를 사건이라 부르고요. 2, 4, 6 세 가지다. 이 가지수가 바로 경우의 수가 됩니다.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소수는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0.1, 0.3 이런 게 아닙니다. 약수가 두 개, 즉 자기 자신과 1인수, 이거를 우리는 소수라고 하죠. 이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경우는 2, 3, 5 해서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이거 같은 경우도 소수의 눈이 나온다. 이게 바로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이기 때문에 결과값이 되고요. 이거의 숫자, 가지수가, 총 가지수가 세 가지다. 이거는 경우의 수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셨나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합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좀 이따가 배울 곱의 법칙입니다. 곱의 법칙.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중에서 사실 곱의 법칙이 더 많이 쓰입니다. 많이 풀다 보면 이거 합인지 곱인지가 당연히 알게 되고요. 근데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렇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문맥적인 표현이 쓰이는데요. 첫 번째, 이 또는으로 우리는 합의 법칙을 이끌어냅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요. 사건 A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과 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는 M 더하기 N이다.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합으로 처리한다. 이거를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선 들어가야 될 게 여기 또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는 우리는 합으로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을 이제 숙지하셔야 되겠고요. 또는이라는 표현 대신에 뭐뭐 이거나도 같은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or 됐죠. 있으면 뭐가 된다? 합의 법칙이 된다. 또는 이거나 or. 얘는 안 나오겠죠. 영어니까. 합의 법칙은 어느 두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은 셋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그랬는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사건 A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집합을 합집합으로 표현하고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교집합으로 표현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집합에 의해서 집합의 연산의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뭘요? 교집합을. 따라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m 더하기 n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다? 이게 교집합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m 더하기 n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교집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NA에서 NB 더하고 빼기 NA 교집합 B가 바로 NA 합집합 B인데 얘가 얼마다? 0이에요. 0. 그래서 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만 남는다? NA 더하기 NB 즉 M 더하기 N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집합 두 개의 경우의 수가 합집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우선 문맥상에 또는 혹은 이거나라는 표현이 있거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다시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동시에 일어나면 m에서 n을 더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뭔가를 빼줘야 됩니다. 뭔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만큼을 빼줘야 된다. 동시에 일어나는 이만큼을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빼줘야 된다. 됐죠? 참고 보겠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M이고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N이다. 동시에 일어난다. 그게 L이라고 한다면 합에다가 교집합을 빼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N, A 합집합 B는 N, A 더하기 N, B 빼기 N, A 교집합 B다. 얘가 M이고요. 얘가 N이고요. 얘가 L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이 어떻게 된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냥 둘이 더해버려야 돼요. 둘이 더해야 되면 되는데 이렇게 빼기가 있기 때문에 합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예를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두 지점 A, B에서 지하철 노선도가 세 가지가 있고요. 버스 노선 네 가지가 있대요. 옆에 그림을 보니까 지하철이 A, B, C고요. 그 다음에 버스가 가나 다라 이렇게 겹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면 지하철 또는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없죠.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합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 더하면 된다. 동시에 일어나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볼게요. A가 B로 갔는데 버스가 그쵸? 우리 가가 버스 타고 가는 게 50번, 51번, 52번이라고 하고요. 나가 버스 타고 가는데 52번, 53번, 54번이라고 한다면 버스를 나가 버스 타고 가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가 또는 나가 버스로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세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 둘, 50번, 52번이 겹치고요. 이렇게 겹치죠. 52번을 어떻게 하나로 봐야 돼요. 그래서 5가지가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동시에 일어나죠.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애들 겹치는 부분을 겹쳐서 하나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로 생각. 그렇죠? 두 개. 50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집합처럼 그 원소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가 세 가지니까 더하기는 6이다. 라는 합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성립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합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합의 법칙은 문맥상 또는 이거나 그리고 or 같은 표현이 있으면 합의 법칙이 되고요. 합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또 조건이 하나 더 있다.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된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뭔가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합으로 구성이 안 됩니다. 빼기가 생겨요. 빼기가 생기기 때문에 합이 안 돼요. 합은 그냥 두 개를 둬야 되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빼기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만 합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배 법칙입니다. 고배 법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동시에라는 거고요. 이때는 곱하기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고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문맥상 동시에 혹은 이고 동시에 연이어 혹은 잇따라 등의 표현이 있으면 고배 법칙을 이용한다. 합의 법칙보다는 고배 법칙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좀 아시면 되겠고요. 곱은 동시에 일어나는 셋 이상의 사건에서도 성립한다. 이때는 다 곱하기, 만약에 m, n, l이 있다면 똑같이 성립하기 때문에 n 곱하기 l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쵸?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두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집합을 각각 A, B라 한다면 두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 NA, NB이다. 이때 A의 원소에 B의 원소를 하나씩 대응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는 NA 곱하기 NB, NA 곱하기 NB라고 할 수 있고요. 무슨 말이냐? 집합 A가 1, 2고요. 집합 B가 가, 나, 다인 경우는 집합 A 원소에 각각 B 하나를 대응시킨다. 그러면 1에다가 가, 나, 다. 2에다가 가, 나, 다. 결론은 이 A의 집합의 원소에다가 B의 집합을 각각 하나씩 대응시키기 때문에 A의 원소의 집합 개수 2개에다가 곱하기 B의 원소 3개를 곱하면 3개, 3개, 6개가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N의 집합의 원소 하나당 B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되게 된다. 그래서 곱으로 표시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A에 B가 이렇게 매치되는 경우다. 그렇죠? A에 이렇게 B가 매치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A의 개수 곱하기 B의 개수, 즉 M 곱하기 N으로 나타내고 이거를 곱의 법칙이라고 한다. 참고로 해서 지금 우리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얘는 헷갈리지 않고 쉽게 나타나는 방법인데요. 명칭은 수용도와 센서쌍입니다. 수용도는 아까 같이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의 선분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A가 일어나면, 그죠? 문제는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A가 제일 앞에 오는 경우, 두 번째 B가 오는 경우, 두 번째 C가 오는 경우, 나머지는 정해지죠. B, C. 그 다음에 B가 먼저 오는 경우는 두 번째 A, C가 올 수 있고요. A가 오면 C가 정해지고, C가 오면 A가 정해집니다. C가 첫 번째 오면 가운데는 A하고 B가 오고요. 끝에는 B하고 A로 정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분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수용도라고 하고요. 순서쌍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대로 짝을 지어 만든 쌍인데 순서쌍보다는 수용도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림으로 나타내면 헷갈리는 게 좀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순서쌍을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묶어서 ABC, 얘를 이렇게 묶어서 ACB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순서쌍으로 나타내는데 수용도가 더 편하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고 B지점에서 C가 가는 경우 세 가지가 있다. A지점에서 B지점을 거쳐 C지점으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A에서 C로 가기 때문에 A에서 B로 가는 경우, B에서 C로 가는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A에서 C로 가면서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고배 법칙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 길을 선택했다. A, B에서.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이거의 하나당
BC에 들어갈 수 있는 게 3개가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선택했다. 이렇게 A, B를 선택했다. 쳐볼게요. 얘도 똑같이 하나당 1, 2, 3. 그래서 3개, 3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는 게 몇 개? 3개. 이 길로 가는 게 3개. 각각 애가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수용도로 나타내면 애를 가, 나, 1, 2, 3이라고 나타낸다면 가에서도 1, 2, 3, 나에서도 1, 2, 3. 가나 선택하는 게 2가지, 각각 3가지씩 있다 해서 6가지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곱의 법칙이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아까 버스하고 기차, 버스하고 지하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에서 B로 가는데 버스가 2대 있고요. 이렇게 2대가 있고 버스 2대, 그다음에 지하철 3대가 있대. 쳐볼게요. 얘는 A에서 B로 가기 때문에 버스 타면은 그냥 도착이야. 여기도 버스 타면 도착.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가 된다? 5가지가 되겠죠. 버스 타거나 버스 2개 타거나 지하철 3개 타거나 5가지. 근데 이제 이 곱의 법칙은 뭐다?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데 A에서 C로 갈 때는 여기의 경우의 수, 여기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그렇죠? 버스가 이렇게 2대가 있고요. 여기는 지하철이 3대가 있어요. 그러면 A에서 C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 2대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요. 지하철 3개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 6가지가 생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에서 C로 가는데 여기에서 선택하는 거와 여기에서 선택하는 게 동시에 발생하죠. 따라서 곱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